안녕하십니까. DIY 사물 인터넷 세 번째 온라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다음과 같이 수업 자료 확인하는 부분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이버 캠퍼스를 접속하기 위해서 이렇게 포털 사이트 로그인을 한 후에 여기 사이버 캠퍼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사이버 캠퍼스를 찾아가고 난 뒤에 지금 열리는 거 기다리고 있는 동안에요. 또 클래스룸도 들어가기 위해서 저는 웹메일로 잠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글이랑 연계되어 있는 웹메일에 들어가야지 이 클래스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그래서 구글 클래스룸을 다음과 같이 들어가고 그동안에 또 사이버 캠퍼스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캠퍼스에서 저희 수업인 사물인터넷 수업 자료를 다음과 같이 30차 강의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그럼 이 자료를 받으시면 다음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러한 화면을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여기에는 총 29페이지의 수업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습과 함께 그 다음에 여러가지 프로그램하는 이론 부분과 그 다음에 실습 자료를 할 때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거가 있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캠퍼스 이 자료 받으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수업에서도 다음과 같이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는 수업이 있을 텐데, 오늘, 학생 한 분이 수업 전에 문자를 주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업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이 수업 코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야지 접근할 수 있어서 다음과 같이 여기에 저희 수업에 해당하는 퀴즈를 풀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언제 이 퀴즈를 풀으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 앞으로 계속 저희 출석 때문에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저는 이제 1주차에 해당하는 영상과 그 다음에 2주차에 해당하는 영상을 올리고 2주차에 해당하는 출석을 체크하기 위한 다음 부분이 있다라고 작성을 했으니 이 클래스를 오셔서 구글 클래스 다음과 같이 클래스룸에는 CPP66GQ라고 하는 이 이름입니다. 그쵸? 수업 코드가 이렇게 되니 이 부분을 참조를 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들어오시면 다음과 같이 출석하기 위한 시간대도 나와 있으니 저희 그 전자출결 앱을 통해서 각 시간대에 퀴즈를 이렇게 꼭 풀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업 시간 이후에는 퀴즈를 풀 수가 없게 돼 있으니 아마 저 시간 안에 풀지 못하시게 되면은 결석으로 체크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도 참조하시고 현재는 이 아마 수업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6분 정도가 지금 이 클래스룸에 들어와 계신 것 같습니다. 물론 저희 수업을 할 때 다음과 같이 1강 영상입니다, 2강 영상입니다를 눌러서 여기에서 유튜브로 바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출석 체크를 하기 위한 시간대 부분은 여기에 체크가 돼 있으니 이쪽 시간을 체크하시면서 이거를 누르셔서 그 유튜브에 있는 저희 수업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은 오늘 수업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특별히 목차를 마련하진 않았는데 오늘 수업에서는 온라인으로 또다시 할 수 있었던 부분을 해보고 그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을 실제 저희가 실습을 하는 것을 제가 찍어서 이 부분 그대로 똑같이 해보시라는 거를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릴 겁니다. 그럼 그 실습을 같이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실습들 외에 이제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때 필요한 저희가 실습을 할 때 필요한 온라인 프로그래밍 말고 하나의 뭐라 그래야 되죠? 스크립트를 할 수 있는 IDE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여러가지 실습해 볼 것과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하는 그 IDE 아두이노 프로그램 할 때 쓰는 C 언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오늘 수업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거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있었습니다. 팅커캐드라고 하는 부분을 들어가서 대시보드에 서킷이라는 것으로 해서 하나의 서킷을 새로 만들어서
그러면 똑같은 실습을 한번 해보자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수업을 할 때 조금씩 진행하는 부분이 있을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여기에 이 부분을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하고 찾아간 후에 그 다음에 아이디 패스워드 가입을 해야 된다고 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그 아이디 패스워드 가입을 하셔야지 로그인을 할 수 있는데 저는 자동으로 지금 로그인이 된 것 같습니다. 저 로그아웃 한번 잠깐 해주고요. 그래서 똑같이 로그인을 한번 다시 처음 화면에서 여기서부터 시작하겠죠. 그러면 로그인을 하고 그래서 이메일 또는 사용자 이름으로 해서 저는 이메일을 제가 쓰던 일반적으로 쓰는 이메일입니다. 학교 이메일이 아니라 로그인을 하고 다음에 패스워드도 입력을 해서 로그인 상태를 이제 유지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로그인하는 걸 보여드린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제 또다시 로그인하는 것부터 처음 시작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싱커캐드라고 하는 그 화면에 왔고요. 그 다음에 서킷이라고 하는 부분에 가셔서 사용을 하셔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수업 자료가 여러 가지 있긴 하고요. 지난 수업 시간에 했던 것도 있는데 다시 여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Create New Circuit이라는 걸 선택을 해서 새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새로운 회로 작성이라는 부분이고요. 네, 이 부분을 눌러서 새로운 회로를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수업을 했었던 것 중에 제일 처음이었던 이 스케치를 작성하는 부분을 보여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똑같이 한 번 더 해볼 텐데요. 이 오른편에 있는 여기에서 아두이노 부분을 찾으신 다음에 한번 클릭을 해주시고 여기에 마우스가 오면 얘가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죠.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이미 코드가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주시면 다음과 같이 코드 부분에 블록이 아닌 문자로 바꿔주시고 난 다음에 계속을 눌러주셔서 이렇게 코딩이 잘 돼 있구나. 뭐 핀 번호는 13번이라고 돼 있고 아웃풋이라고 돼 있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이 13번에 대해서 하이 불을 켜고 1초 기다렸다가 불을 끄고 또 1초 기다리고 이게 무한 반복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돼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 돼 있으니까 이제 코드를 다시 가려주고 시뮬레이터 시작을 눌러주시면 여기 있는 L이라고 하는 빨간 불이 들어왔다 꺼졌다 하는 거를 보실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다음과 같이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을 보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를 잘 됐구나라는 걸 확인하고 이제 다시 중지를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한번 해봤는데 좀 이제 뒷부분에 가서는 이거를 온라인상에서 이제 전선을 꽂아서 하는 것도 해보려고 합니다. 뭐 뒷부분에 바로 나와 있는 거는 없지만요. 가장 기본이 되는 거를 한번 해보면은 우선 가장 기본이 되기 위해서 저희 수업 자료 중에서 전구를 꽂을 때는 보통 이렇게 전구를 꽂을 때예요. 이럴 때는 보통은 이 220오hm 저항을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 설명 나와 있는 거에서요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 하나를 꽂았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브레드보드를 하나를 엽니다. 그쵸? 눌러서 브레드보드를 옆에다가 갖다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브레드보드를 밑에다가 갖다 줄까요? 그럼 밑에다가 두도록 합시다. 어쨌든 찍어 놓고요. 다시 밑으로 좀 내리면 되니까요. 이렇게 끌어서 내려놓습니다. 네, 그럼 화면을 다음과 같이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브레드보드를 좀 밑에다가 뒀습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좀 전에 했었던 거를 똑같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LED를 넣어줘야 되는데 이쯤에다 넣으면 될까요? 네, 이쯤에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LED는 잘 보시면 이렇게 생겨있는 휘에 좀 더 길어 보이는 애가 있습니다. 얘는 안 휘었고요. 얘는 좀 더 길게 휘어 있는데 이게 플러스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냥 일자로 뻗은 게 마이너스 그라운드 쪽을 연결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13번을 연결을 하고요. 13번을 쭉 끌어다가 한번 그냥 찍어주고 이쯤에다가 13번 플러스 방향에다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여기다가 찍어줬습니다. 그럼 이 녹색이죠. 녹색 라인은 13번부터 나와서
1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럼 플러스가 연결이 됐다라는 거죠. 근데 그냥 플러스로 연결을 하면은 전구가 터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전구는 2V밖에 사용을 안 하는데 얘가 5V가 나오게 되면은 전구가 타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에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좀 써줘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전구를 좀 옮기겠습니다. 이렇게 봐야지 좀 쉬우니까요. 그 다음에 전선을 다시 눌러서 딜리트를 눌러서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없애고 난 다음에요. 다음과 같이 이제 해볼 거는 이 레지스터를 넣어줘야 됩니다. 아까 이제 저항이라는 부분을 넣어줘서 5V 되는 걸 좀 줄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하고 그러면 연결을 하면 이상하게 이쪽까지 뭔가 선이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얘를 누른 상태에서요. 요 왼쪽 위에 보시면은 이 도형을 돌리는 게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돌려줘서 얘를 다시 끌어다가 이쯤에다가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면 이제 다음과 같이 플러스 양극과 얘가 같은 라인에 있기 때문에 얘네는 연결이 된 상태인 겁니다. 얘를 꼭 반드시 이쪽에다 꽂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꽂으면 안 되겠느냐, 실제 꽂기 어렵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실습을 해보시면. 그래서 얘는 한 이쯤에다가 이렇게 꽂아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얘는 아까 제가 볼 때 220오hm 저항을 써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눌러주고 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얘를 눌러주고 나면 얘를 원래는 변경하는 부분이 있는데 네, 좀 위에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누르면 다음과 같이 레지스터의 저항을 몇 수로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ohm이라고 하고요. 얘를 220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요. 220으로 해주면 여기 색상이 바뀝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네, 만약에 1kg짜리라고 하면 색상이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220으로 바꾸면 빨강, 갈색, 그 다음에 금색으로 되어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아직 전선 연결이 다 안 됐습니다. 지금은 얘와 이 전구와 저항만 이 라인에 의해서 양극과 연결을 한 상태입니다. 그럼 이 13번에서부터요. 이번에는 여기에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13번 라인이 여기 이 저항과 연결된 라인에 연결이 된 겁니다. 그쵸? 그럼 13번은 얘하고 연결이 된 거고 얘는 양극이랑 연결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음극저항이 남아있죠? 그라운드 부분을 이 음극저항에다 연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라운드를 하기 위해서는요. 다음과 같이 좀 옮겨줘서 해도 되고요. 여기에 이번에는 다음과 같이 음극을 그라운드에다가 연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이렇게 연결하면 상당히 보기 불편하긴 하죠. 네, 그 다음에 어느 게 플러스에 어느 게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는 게 명확하지가 않으니까 이 경우에는 선을 한번 눌러주시고 선의 색상은 보통 빨간색. 네, 플러스부터 여기가 플러스라고 보이는 거고 플러스 해서 그 다음에 그라운드로 가는 얘는 다시 선택을 해서 검은색으로 해주시는 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색상은 굳이 바꿔도 되고 안 바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좀 더 눈에 보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여기에서 구분선 하나를 주거나 해서 이 부분을 원래는 빼주면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불편한 감이 있고요. 이 까만색 한번 선을 그러면 주겠다라고 하면 딜리트를 누른 거고요. 접지 그 다음에 이쯤에 와서 한번 빼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연결 이렇게 하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얘는 좀 조절하는 게 이제 편해지거든요. 그렇죠? 네, 여기다가 넣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면 안 되니까 반드시 이렇게 빼주고 여기에 연결된 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 연결된 선을 검정색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프로그램 이 그 하드웨어 연결에서는 13번 라인에서 저항을 연결하고 전구까지 연결되고 그라운드로 나가는 구조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잘 만들었으니까 얘가 잘 동작하는지를 시뮬레이터로 실행을 해주시면 불이 얘가 빨간색이 깜빡 하는 게
보이실 겁니다. 1초 단위로 깜빡이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저희는 실제적으로 저희 실습할 때에는 저희가 사가지고 있는 그 키트에다가 직접적으로 전구를 찾고 저항을 찾아서 꽂아보는 것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먼저 한번 해보고, 아직 해보기 전에 이 프로그램 부분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실습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잘 됐으니까 시뮬레이션 중지를 하고요. 다시 수업 자료로 돌아가서 한번 그 부분 오프라인으로 실제로 실습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다음과 같이 아까 보셨던 이 스케치 내용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13번 핀을 LED라고 이름을 짓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름을 지어놓고 이 LED라고 하는 13번에 꽂아둔 N은 불빛을 비추게 하기 위한 아웃풋을 진행하는 그러한 거를 세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얘는 한 번만 딱 실행이 되는 애입니다. 그래서 이 셋업이라고 하는 부분 안에다가 이렇게 적게 되면은 13번 연결한 애가 있는데 얘는 불빛을 비췄다 꺼졌다 비췄다 꺼졌다 하는 사람 눈에 보이게 하기 위한 어떠한 아웃풋 동작을 수행하는 거다 라고 해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그 밑에 나와 있는 루프문에서는요, 이 루프문은 지속적으로 CPU가 전원에 연결되어 있는 내내 동작을 수행하는 애입니다. 그래서 얘는 처음에 앞에서 선언했던 13번이라고 하는 LED 있죠? 걔를 불을 켜주세요 라고 합니다. 불을 잘 켰으면 1초간 기다리고 또 불을 꺼주세요 라고 하는 게 LED 로우로 해주세요 라고 하고 불을 끄고 또 1초간 기다립니다. 그럼 또 이제 루프문이 돌아가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켜고 1초 끄고 1초 또 돌아가서 켜고 1초 끄고 1초를 지속적으로 전원이 연결이 끝나지 않을 때까지 계속적으로 반복 수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압이 켜지면 5V, 꺼지면 로우 0V, 또 켜지면 5V, 꺼지면 로우, 이렇게 수행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다음과 같이 수행되는 걸 가지고요, 이제 이어서 브레드보드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브레드보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 라인이 다 그라운드를 연결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랫라인에 있는 게 모두 다 양극, 플러스를 연결하는 라인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은 가로로 연결됩니다. 그럼 여기 꽂고 여기 꽂으면은 같이 연결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애들은 이렇게 세로로 연결되는 애들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1J에 꽂고 1F에다 꽂았다. 그러면 두 개는 연결되어 있는 선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브레드보드 사용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했었던 거를 실제 저희가 키트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을 넣기 위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이 arduino.cc라는 곳에 도착을 하셔서 이 IDE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받으시고 얘를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이 부분을 저희도 접속을 해보면요, 복사하고 붙여넣기를 합니다. 그리고 사이트를 찾아가면요, 이제 이 사이트에서 뭐 로그인을 하거나 하시는 건 없습니다. 여기에서는 그냥 다운로드를 하시면 되는데, 다운로드가 아마 화면이 작은 거 같아서 잘 못 찾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보면은 왜 안 보이죠? 네, 화면이 자꾸만 바뀌다 보니까 저도 다운로드 하는 위치가 항상 바뀌는 것 같은데, 네,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 말고, 네, 타 블로그 내용만 있네요. 이 부분 말고, 그러면 에듀케이션 가봐야 될까요?
네, 에듀케이션은 컨택트인 것 같고 아두이노 CC로 다시 첫 페이지를 가서요. 프로페셔널도 아닌 것 같은데, 네, 이게 아니 프로그램이 화면상이 이 사이트가 좀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잘 찾지를 못하고 있는데요. 저도 원래는 이쪽에 이 메뉴가 있어서 이 메뉴 부분에 뭔가를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메뉴가 안 나타나네요. 그쵸? 메뉴는 안 나타나고 여기에 해당하는 메뉴들만 나타나기 때문에 얘를 한번 구글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네, 붙여넣기를 하고요. 원래는 이쪽에 누르면 메뉴가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메뉴 중에 저는 이 소프트웨어 부분에서 다운로드를 들어가야 되는데 익스플로러 버전이 좀 오래돼서 그 부분이 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보시면요, 이 아두이노 CC 사이트 가서요, 이렇게 보이는 화면에서 여기에 메뉴 부분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누르셔서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운로드할 소프트웨어 뭐를 할 거냐 라고 물어보고요. 그럼 여기에서 저는 1.8.13이라고 하는 아두이노에 해당하는 걸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윈도우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윈도우 10 버전을 쓰고 있어서 여기에 g파일 어드민 넌 어드민 인스톨을 사용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인스톨러를 사용하셔서 설치를 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파일을 받은 다음에 집 압축 파일만 풀어서 바탕화면에 놓을 거기 때문에요. 방금 전에 눌렀습니다. 어디를 눌렀냐면요, 이 위에서 두 번째 있는 윈도우 zip 파일 for non-admin install을 누릅니다. 그러면 도네이션 할 건지를 물어보는데요. 도네이션은 굳이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저희 키트 사시느라고 돈이 들었기 때문에요. 그쵸? 이 컨트리뷰트 앤 다운로드를 하시면은 돈을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저스트 다운로드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저스트 다운로드를 누르면요, 다음과 같이 다운로드를 확인하고요. 그래서 인터넷 상에서 저희가 사용할 그 소프트웨어를 다운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다운로드가 완료가 되면은요, 다운로드 완료가 거의 다 됐는데, 다운로드 완료를 하고 나면 완료가 됐으니까요, 저는 얘를 오른쪽 마우스에서 폴더를 열고요, 바탕화면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다운로드 폴더 안에 있네요 지금. 그쵸? 그럼 얘를 더블 클릭 하고요, 더블 클릭하고 난 다음에 이제 네, 다음과 같이 아두이노 1.8.13이라고 하는 버전 이거를 폴더를 저는 바탕화면에 그대로 놓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탕화면에 저는 끌어서 다음과 같이 놓게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뭐 의심되는 파일이 있다는데 그냥 얘를 하시면은 압축을 풀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압축이 다 풀어져야지 그 다음 내용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아마 앞으로 수업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사용하실 거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앞부분의 내용을 잠깐 읽어보시거나 어디서 다운받지 어떻게 설치하는지를 잘 한 번 더 확인을 꼭 하셔서 이 부분 압축을 풀고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이제 거의 한 50% 풀었고요. 이 압축이 다 끝나야지 저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거의 한 86% 됐는데요. 조금 더 기다려서 100% 완료가 되면 이제 쟤를 실행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됐나요? 현재 90%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데, 네, 생각보다 제가 원래는 수업할 때는 노트북으로 해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하는데 현재 커다란 이상은 없고 노트북에 조금 그 배터리가 부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AS 센터에다 맡겼는데 지금 그쪽에서 처리를 잘 안 해주고 있어서 지금 며칠간, 거의 한 일주일간
못 받아오고 있는 상태라서 지금 데스크탑을 이용을 해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이게 파일이 생각보다 압축을 푸는데 오래 걸리네요. 그래서 압축을 이제 다 풀었습니다. 그럼 저는 바탕화면에 이 아두이노 1.8.13이라고 하는 그 폴더가 있고요. 여기에 이 내용을 지우고 그냥 아두이노라고 해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들어가면요, 아두이노가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게 보인다라는 거고요. 그럼 이제 그러한 파일들을 만들 때거나 아두이노를 실행할 때는 얘를 눌러서 실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설치하는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실행을 해봐야 될 텐데, 실행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그 동작을 좀 해야 됩니다. PC와 얘를 실행하는 거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아까 받아놨던 얘를요, 한번 아두이노를 실행을 해보면, 네, 바탕화면에 제가 설치했던 겁니다. 아두이노라는 폴더 안에 arduino.exe를 실행을 하면, 네, 실행이 되고요. 얘 무언가를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방화벽 관련된 건데 그냥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액세스 허용을 하면은 되도록 하겠죠. 네, 이렇게 액세스 허용을 하고 나면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화면에 뭔가가 뜨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저희가 앞으로 프로그램을 이쪽에다가 적기 위한 스케쳐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실제 아까 보셨던 이 사이트에서요, 띵커 부분의 시뮬레이터 코드 부분을 여기 작성한 내용을 실제로는 복사를 해서 원래는 여기에다가 저희는 그 내용을 붙여줘야지만 원래는 그 동작을 수행하는 프로그래밍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보통 이름도 어떠한 폴더로 해서 저장을 해줘야 되는데, 그래서 우선 저장을 한번 해주도록 하죠. 그래서 저장하기를 누르고, 그럼 어디다가 저장을 할 거냐, 바탕화면에 저는 새로운 아두이노 폴더를 만들어야 되니까요, 새로 만들기 위해서 아두이노 EX 예제라고 하고요. 여기에다가 이번에 하는 거는 13번의 LED가 반짝반짝하는 거기 때문에 블링크라고 하는 이름을 해서 저장을 하겠다라고 하면 이제 이 파일 이름은 블링크라는 게 되는 거고요. 얘는 닫았다가도 나중에 또 다시 열고 싶으면 저희 그 아두이노라고 하는 부분이 바탕화면에 아두이노 EX라고 하는 부분이 있었으니까요, 블링크를 들어가서 얘를 더블 클릭으로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아두이노 항상 추가 앱으로 해서 아두이노에서 열기로 했으니까요, 네, PC 찾기를 해서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아두이노 부분 해줘도 되는데, 어쨌든 지금 다시 확인을 한 번 더 해주면, 얘를 더블 클릭을 했는데 혹시 실행이 안 된다 하는 부분은 항상 이 앱을 사용하여 .ino 파일을 열기라고 하고요. 추가 앱을 눌러서 실제 저희가 추가 앱이 눈에 안 나타나기 때문에 PC에서 찾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설치를 해놨었던 위치인 바탕화면 아두이노, 그 다음에 아두이노 EX를 선택을 하고 여기에 이제 열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이 프로그램이 실행돼서 좀 전에 해놨던 게 열리고요, 이 아이콘도 바뀌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그럼 프로그램 한 게 이렇게 똑같이 잘 돼 있구나 라고 확인을 하시고, 그럼 얘를 어떻게 동작을 해놔야 되느냐가 이 부분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금 있다가 보여드릴 텐데요, USB와 그 다음에 저희 아두이노를 컴퓨터하고 아두이노를 USB로 꼭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컴퓨터와 USB 연결하는 거는, 아두이노 기기 연결하는 건 어렵지가 않을 텐데요, 우선 눈으로 보이진 않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이제 컴퓨터에다가 USB를 꽂았고요, 방금. 그 다음에 이어서 아두이노 기계를 꽂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두이노 기계를 꽂으면요, 뭔가 컴퓨터에서 소리가 나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만약에 꽂게 되면은, 지금 먼저 꽂기 전에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여기에서 드라이버가 안 나타나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이제 저도 만약에 USB를 컴퓨터에 이렇게 꽂게 되면은, 꽂고 나면은 어떤 동작이 나타나는데요,
USB 직렬 장치 뭐 설치 중입니다 라는 안내 멘트가 잠깐 저한테는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네, 윈도우 장치에서 USB로 아두이노 연결 확인이 필요합니다. 한번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되느냐? 네, 화면 위치를 잠깐 바꿔줘야 될 것 같은데 한번 위치를 바꾸고 그러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여기 장치 관리자까지 먼저 한번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 검색에서요 그냥 장치 관리자라고 하시면은 나타날 것 같은데, 네, 잠시만요. 장치 관리자 해서 윈도우 검색을 하면, 네, 윈도우 저는 검색기가 떴는데 그냥 이게 떴네요. 그쵸? 윈도우 장치 관리자라고 했더니 네이버에서 검색이 떴는데, 다음과 같이 장치 관리자를 위치를 찾는 법을 한번 해서 실제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윈도우 10 버전을 쓰고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장치 관리자 찾는 방법, 내 PC에서 관리라는 오른쪽 마우스 하신 다음에 관리라는 게 들어가시면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은 내 PC에서, 네, 저는 여기에 내 PC에서 오른쪽 마우스 관리 부분을 들어갔습니다. 그럼 관리라고 하면은 창 하나가 또 뜨겠죠. 그래서 컴퓨터 관리라고 하는 관리 화면이 다음과 같이 뜬 거를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장치 관리자 내에서 그러면 뒤에 나타나 있는 이 화면처럼, 네, 다음과 같이 알 수 없는 장치가 되어 있는지 뭐가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여기 부분에서 네, 서비스 아니고 여기에 장치 관리자를 잠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관리에서 장치 관리자 들어간 겁니다. 그럼 여기에 저는 USB를 꽂았는데요. 여기 포트 COM and LPT라고 하는 내용을 보면 여기 USB 해서 COM3으로 뭔가 꽂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저는 컴퓨터에서 아두이노 연결되어 있는 걸 빼보겠습니다. 화면에는 안 보이는데요. 빼게 되면은 얘가 리셋이 되면서 포트에 COM3에 있었던 게 안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을, 네, 다시 USB를 꽂아주게 되면요, 다음과 같이 USB 직렬 장치 COM3이라고 돼 있다라는 게 보일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아두이노인지 잘 모를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을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을 해서 드라이버 찾기를 할 겁니다. 네,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드라이버 업데이트 하셔서요, 그 다음에 드라이브 업데이트 할 때 소프트웨어 검색하는 위에 거 말고요, 밑에 거를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아두이노 받아놨던 데 있죠? 그 부분으로 찾아보기에서 바탕화면에 아두이노라는 거 안에, 그 다음에 여기에 원래는 드라이버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쵸? 이 드라이버라는 것까지만 선택을 해주시고 확인을 눌러주십니다. 그 다음에 다음호를 눌러주시면 드라이버를 설치한다고 하고요. 다음과 같이 아두이노 USB 드라이버 설치를 한다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설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설치를 해주십니다. 그러면 드라이버 업데이트가 됐고요. 아두이노 우노라는 게 돼 있고 닫기를 누르면 이제 여기 있었던 목록 중에 이 COM3에 해당하는 게 USB 어쩌고였는데 아두이노 우노라고 바뀌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거를 설치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 다시 USB와 아두이노 연결을 끊어버리면요,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다시 연결을 하면 또다시 켜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아두이노 우노라고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네, 그러면 아두이노 우노가 이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앞에 이거는 이제 확인이 끝났습니다. 아까 저희가 했었던 그 프로그램 있죠? 이 프로그램에서 연결되어 있는 애를 이제 찾아가서 이 만들어 놨던 프로그램을 업로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네, 요거는 나와 있는 내용 그대로 설명을 했던 거고요. 네,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아두이노 저희 그 IDE에다가 코드 내용을 이렇게 작성을 하고요. 저는 복사 아까 해서 따라오신 대로 했다고 하면은 이 부분이 잘 작성돼 있을 겁니다.
그 상태 다음에 이제 저희는 아까 보셨던 그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요. 여기에 툴 부분에 좀 이쪽으로 와서요. 툴 부분에 여기 보드 부분에다가 아두이노 우노가 되어 있는지와 그 다음에 포트 부분에 좀 전에 저희가 연결해 놨던 컴3 그 다음에 아두이노 우노라고 되어 있는 게 표시가 돼야 됩니다. 얘는요, USB가 만약에 다음과 같이 만약에 제가 다시 빼면은요, 빼고 난 다음에 얘를 툴 해서 다시 눌러서 포트를 찾으면 없습니다. 그쵸? 없는 상태고요. 다시 아두이노를 컴퓨터와 연결을 하고 난 다음에 툴 부분에서 이 부분 포트 부분을 가면 컴3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택을 해주시면 컴3으로 이렇게 표시가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 이상이 없는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체크, 확인이라고 뜨죠. 확인을 눌러주면은 컴파일을 잘 해보고 문제가 없으면 네, 문제가 없다라는 표시를 하게 될 겁니다. 그쵸? 그래서 컴파일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은 컴파일 완료가 잘 되면은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혹시나 막 이런 공간에 이렇게 하나 이상하게 실수로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 해서 누르게 되면은요, 컴파일하는 중에 이렇게 오류 메시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뭔가 문제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잘 지우시고 네, 다시 체크를 해주시면 프로그램이 잘 완성이 돼 있어서 컴파일이 완료가 돼 있다라는 게 보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업로드까지 해주셔야지만 저희 아두이노 컴퓨터와 연결되어 있는 아두이노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눌러주시면요, 업로딩 하는 중이었다가 좀 기다리면 업로드가 완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조금 이따가 보여드리긴 하겠지만요, 네, 저희 아두이노 꽂아놓은 그 불이 조그맣게 반짝반짝 1초 단위로 해서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 영상을 찍으면서 실습 영상 다음 거와 같이 연결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 위에 이제 메뉴들을 각각 한번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요. 위에 메뉴들을 각각 설명을 좀 드리면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있는 거는 파일, 편집, 스케치, 툴, 도움말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여기에 파일, 편집, 스케치, 툴, 도움말에 의해서 메뉴 바가 있는 거고요. 그 아래에는 툴바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컴파일 할 때 쓰는 부분과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할 때 쓰는 부분,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파일,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시 할 때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열기, 그 다음에 저장하기, 그러한 메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목이 있고요. 제가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컴퓨터와 통신하기 위한 시리얼 모니터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얘를 누르면은 다음과 같이 컴3과 통신을 하는 그러한 화면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아마 다음 시간에 얘를 사용하는 거를 좀 써보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리얼 모니터를 보는 게 있고요. 이쪽에는 커서가 지금 몇 번째 줄에 있는지를 나타나는 커서가 있는 줄 표시, 그쵸?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잘 실행됐는지 아니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나타내주는 텍스트 콘솔, 그 다음에 현재 컴퓨터와 아두이노가 몇 번으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아두이노가 지금 컴3에 연결이 되어 있다를 표시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그러면 한번 좀 전에 시리얼 통신하는 거는 간단하게 한번 해본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복사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직접 쓰셔도 되는데 저는 수업 진행을 빠른 진행을 위해서 복사하기를 하고요. 이 내용을 아까 제 프로그램에 했던 블링크 말고요, 또 다시 새로운 파일을 열어서, 그쵸? 이제 얘는 닫고요. 새로운 파일을 열어서 이 부분을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러면 여기 적어놨던 내용을 그대로 지금 붙여넣은 겁니다. 붙여넣었으니 또다시 체크를 하고, 대신에 이때 체크할 때는 한번 이제 이름 바꿔주라고 하기 때문에요. 저는 저장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시리얼 tx rx 할까요? 아니면 시리얼까지만 하셔도 되고요. 저장을 하시고 난 다음에 스케치 컴파일을 했죠.
컴파일하면서 잘 되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컴파일 확인이 잘 됐으면 이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업로드가 되고 나면은요, 이제 시리얼을 넣어서 업로드 완료됐죠. 시리얼을 누르게 되면은 아두이노에서 이렇게 글씨를 쭉쭉쭉쭉 얘한테 보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두이노 테스트 별표표 다음에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에서 또 이렇게 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기 프린트가 있고 프린트 ln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써지고 난 다음에 한 줄이 안 띄워지고 바로 또 써지고 난 다음에 여기에 끝나면 한 줄이 내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너무 빨리 보이니까 어렵기 때문에요. 이 부분을 2초 단위로 한번 해주겠다 하고 하면은 2000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또다시 컴파일 체크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에 체크가 잘 됐으면 업로드를 해 주시고요. 그쵸? 업로드를 완료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리얼을 보게 되면은 한번 나오고 1초, 2초, 또 1초, 2초, 1초, 2초 하면서 되게 천천히 한 번씩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그렇게 돼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는 시리얼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럼 이제 실제로 저희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프로그램은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한번 먼저 해보고요. 그 다음에 실습 파일로 다시 한번 해보는 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확인을 해보시면요. 지금 여기에서는 먼저 제가 나와 있는 설명을 먼저 보여드리면 지금 필요한 부품은 LED라는 것과 그 다음에 4번 푸시 버튼이라 4핀 푸시 버튼이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10kΩ 저항과 그 다음에 220옴 저항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푸시 버튼하고 연결하는 거는 핀 A에다가 10kΩ 저항을 지나서 그라운드와 2번 필이 연결되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핀 B에는 5V로 해서 연결이 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 그림을 보면 좀 더 쉽겠죠? 다음과 같이 요렇게 핀이 있습니다. 그 뭐라 그러죠? 스위치인 거죠. 스위치가 있는데 스위치를 연결할 때 네, 5V에다가 핀을 연결을 합니다. 하나 연결했죠. 그 다음에 나가는 핀은 여기에 10옴 저항으로 나가서 그라운드로 빠지겠다라는 겁니다. 그쵸? 이렇게 들어와서 이쪽으로 나가면서 빠지는 거를 해주는데 그라운드 여기 있죠. 그 사이에 중간에 얘를 2번 핀에다가 꽂아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번 핀에 연결을 하면서 그라운드에도 연결을 하는구나. 10kΩ 저항을 지나서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핀은 5V를 연결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LED를 연결을 하는데 220옴 저항을 지나서 13번 필에 연결을 해준다고 하고 음극 단자는 그라운드에 연결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양극 단자를 지나서 13번 핀이요. 이렇게 해서 저항 지나고 양극 단자를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라운드로 넣어주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제 얘를 실행을 할 때에는 코드를 이만큼을 적어 달라고 했습니다. 먼저 만드는 것부터 하고 코드는 나중에 적도록 하죠. 그러면 온라인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첫 페이지로 가주고요. 이거 누르면 첫 페이지로 가는 겁니다. 첫 페이지로 다시 가지고 난 다음에 서킷에 새로운 회로를 작성을 해줍니다. 새로운 회로 작성을 하고요. 여기에서 아두이노를 하나를 선택해서 넣어주고 그 다음에 브레드보드를 하나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LED 하나를 넣어줘야 될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레지스터를 넣어야 되고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넣어야 되죠. 그 다음에 누르는 버튼을 넣어야 됩니다. 필요한 것들 다 지금 끌어온 거고요. 이 필요한 것들 중에서 하나는 얘를 선택해서 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10kΩ을 연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10kΩ이기 때문에요. 이 하나 선택을 하고 10kΩ으로 바꿔줍니다. 그럼 색상이 두 개가 다를 겁니다. 그렇죠? 두 개의 색상이 하나는 비슷해 보이지만 가운데 있는 게 빨간색이었던 게 여기에 약간 주황색으로 바뀐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10kΩ이고요. 두 번째는 220이었나요? 네, 220옴을 연결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두 번째 거는 220, 그 다음에 키로가 아니라 220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에 두 개가 빨강, 요거는 바뀐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사용을 할 거고요. 그럼 얘네들을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를 하는데, 그 다음에 얘네들도 옮겨왔는데요. 이제 얘는 이쪽에 사용할 거고 얘는 이쪽에 사용할 거라서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 여기에서 얘는요 스위치입니다. 누르는 스위치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야지 요 라인과 이 라인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럼 이 상태로 하고 난 다음에 얘네들을 연결을 하는데, 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핀 A는 하나는 5V고요. 하나는 10kΩ 저항을 지나서 그라운드와 2번 핀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5V를 연결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요. 이쪽 5V를 이렇게 연결했고 여기에서 이걸 연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5V는 얘밖에 사용을 안 할 거기 때문에요. 저희는 5V를 바로 여기에다 연결해도 됩니다. 그쵸? 그래서 좀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한 번 꺾고 또 한 번을 꺾을까요? 여기에서 꺾어서 5V를 여기에다가 연결을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네, 5V를 연결할 건데 이렇게 연결을 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이렇게 연결돼 있고, 그 다음에 5V는 가능한 빨간색이 좋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다음과 같이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라운드로 연결이 돼야 된다고 했습니다. 반대편은요. 그럼 그라운드로 연결할 수 있게끔 또 이렇게 하고 해서 그라운드로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냥 그라운드로만 빠지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는 그라운드로 빠지기 전에 네, 여기 아까 해놨던 이 저항같이 같이 연결해 달라고 그랬죠. 그럼 그냥 연결하면 안 되고요. 저항을 연결해 줘야 되니까 얘 잠깐 지웠다가 딜리트 눌렀습니다. 얘를 여기에 네, 얘를 이쪽에 넣어주고 좀 돌려줘야 되겠죠. 아이고, 많이 들어갔나요? 네, 이 정도로 돌려주고 이렇게 저항을 여기와 여기가 같이 연결된 거죠. 그렇게 하고 얘를 그라운드와 연결이 되게끔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 개 연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쪽으로 나갈 때 일로만 연결되는 게 아니라 또 하나는 어디다 연결을 해라라고 했냐면은 4번 핀에다가 연결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쵸? 4핀 푸시 버튼을 여기 2번 핀에다 연결하는 거죠. 네, 4번 핀이 아니고 2번 핀입니다. 그러면 2번 핀에다 연결하기 위해서요. 요거와 그 다음에 찾아가서 2번 핀을 가야 되겠죠. 저는 지금 못 찾아가고 있는데요. 네, 너무 위에 있어서 다시 ES키 눌렀습니다. 방금 2번 핀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네, 여기에 다시 이쪽을 누르고요. 그 다음에 2번 핀까지 가라 라고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스위치 부분을 연결을 시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전구 부분을 연결하는 부분은 다음과 같이 LED는 13번 핀에 연결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저항을 지나서요. 그쵸? LED 입장에서입니다. 그럼 LED 입장에서는 얘도 좀 돌려줄까요? 이렇게 돌려서 LED가 이렇게 되게. 그럼 이쪽이 플러스죠. 이쪽이 양극인데 이 양극이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거를 지나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얘도 좀 돌려서 이렇게 두시고요. 뭐 이쯤에 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얘와 연결이 되게끔 하는 위치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얘가 12번에 연결이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쵸?
그래서 12번 갈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12번을 하고요. 이렇게 눌러서 12번에 갈 수 있도록 얘도 빨간색을 해주면 되겠고요. 그럼 12번으로 나와서 전구 플러스까지 갔다. 그 다음에 얘는 그라운드로 가야 되겠죠. 그럼 또 그라운드로 가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그라운드를 여기다 또 연결해 주셔도 되는데 이러면은 복잡해지죠, 라인이. 그래서 이때 쓰는 방법이 ESC 키 잠깐 누르고요. 아까 그라운드 연결해 줬던 애도 잠시 선택해서 딜리트로 눌러 주시고요. 왜 안 지워지죠? 네. 딜리트 키를 눌러주고요. 네, 이 상태에서 그라운드 하나를 눌러서 여기 앞에다가 빼버립니다. 그 다음에 까만색을 해주면 이 라인 자체가 통째로 다 그라운드 라인이 돼버린 겁니다. 그라운드 라인이 됐기 때문에 그럼 얘는 저쪽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에 꽂아주고 얘도 이 음극도요 여기에 갈 필요 없이 이쪽에서 그냥 꽂아주면은 얘네들이 모두 다 그라운드에 연결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그라운드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 라인에 연결된 애들은 모두 다 그라운드로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이렇게 선 연결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적인 부분을 설정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적인 설정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네, 다음과 같이 이제 할 수 있겠죠. 여기 나와 있는 내용, 프로그램 내용을 보시면 먼저 버튼 연결되어 있는 거는 2번 핀이다. 2번 핀에 잘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LED 핀은 13번 핀이다. 13번에 잘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버튼 상태는 연결이 안 된 상태다 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어떠한 버튼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거는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거나 떼거나 할 수 있는 인풋 부분에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웃풋 쪽에다가 불빛이 반짝반짝 하는 거를 하겠다라는 두 개의 핀 모드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2번 핀은 사용자가 입력하는 핀, 그 다음에 LED 밝기 나타나게 하는 거는 아웃풋 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중요합니다. 루트 프로그램 내에서 사용자가 버튼을 누르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버튼이 눌러져 있는지 떼져 있는지를 확인을 해서 버튼이 눌러져 있어요 하는 경우에는 불이 켜집니다. 그렇지 않고 버튼이 눌러져 있지 않아요 라고 하면은 불이 꺼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기 이 if문과 else문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저희 프로그램 할 때 혹은 이번 수업이라든가 다음 수업에 말씀드릴 부분입니다. 프로그래밍적인 부분이고요. 여기에서는 만약에 현재 사용자가 버튼을 눌렀어 라고 하면은 이 내용이, 누르지 않았어 라고 하면 이 내용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당연히 저희는 버튼을 눌렀을 때 불이 비친다 라고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뗐을 때 불이 안 들어온다 라고 하는 게 지속적으로 반복하고 확인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코드 내용을 이제 작성을 실제로 하시면 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요. 코드 부분에 블록 부분을 문자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붙여넣기를 해서 코드 내용이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시뮬레이터를 시작을 하면은 현재는 아무 동작을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시뮬레이터는 동작하고 있는 상태고요. 여기 버튼을 눌러주면, 여기를 누르면은 불이 들어와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안 들어오네요. 제가 뭔가를 실수를 했는지. 그래서 이 부분이 원래는 누르면 여기가 불이 들어와야 되고 뗐으면은 불이 나가야 됩니다. 근데 제가 뭔가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 먼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이 부분이 동작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코드는 맞게끔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확인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는 중에 참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한번 이제 화면 녹화하는 걸 끊고 확인을 해봤더니 13번에다 연결한다라는 거를 12번에다 연결을 해놨습니다. 그쵸? 13번에다 연결해야 되는데 12번으로 연결했기 때문에 불이 안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뮬레이터를 잠깐 중시를 해주시고요. 연결했던 애를 13번으로 옮겨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13번으로 다시 옮겨주고요. 시뮬레이터 시작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 스위치를 누르면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나요? 왼쪽에 전구에 누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우스를 이제 마우스를 떼면 꺼지고요. 다시 누르면 켜지고 떼면 꺼지는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그냥 불 들어오는 거를 하려면 네, 스위치하고 상관없이 그냥 불 들어오는 걸 하려면 이걸 다 연결한 상태에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코드 내용만 다시 시뮬레이터 껐습니다. 코드 내용만 앞에 저희 수업했던 거 있죠? 네, 9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내용으로 만약에 바꾼다. 복사하고요. 이 부분을 다 붙여넣기를 해서 앞에 있던 거 다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뮬레이터를 하면 얘가 깜빡이는 거를 만들 수가 있긴 합니다. 그쵸? 대신에 네, 얘는 동작하는 게 전혀 없다라는 거가 되겠죠. 프로그램 코드 상에서요. 근데 이제 저희는 9페이지 했던 수업 내용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이 13번에 있는 연결 상태를 했기 때문에 이 13번에 해당하는 코드 내용을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코드 내용을 다시 이쪽에 지워주고 붙여넣기를 해주게 된 다음에 코드를 시뮬레이터를 실행을 해주시면요. 이제 불이 안 켜져 있다가도 이 버튼을 사용자가 마우스로 딱 눌러주면 켜지고요. 떼면은 꺼지는 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거를 이제 저희가 한번 그 실습을 실제로 꽂아 보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꽂았다 뺐다 하는 동작을 이제 하나하나 수행을 해볼 텐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화면을 그대로 띄워놓은 상태에서 해보시면은 좋을 겁니다. 저는 당연히 이렇게 띄워놓고 제가 실제로 하는 거를 영상을 다시 찍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요. 휴대폰으로 다시 이제 찍은 부분을 이거와 이어서 한번 붙여서 그 다음에 업로드를 어떻게 하는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거를 업로드하기 위한 거를 하기 위해서는요. 다음과 같이 저희 아까 해놨던 이 아두이노 있죠? 여기에 새로운 거를 하나를 다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음과 같이 모든 내용을 지우고 오른쪽 마우스에서 좀 전에 아까 복사해놨었던 붙여넣기를 해서 이 코드 내용을 그대로 사용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체크를 하고 여기에는 실습에 해당하는 스위치 SWIT-CH라고 할까요? 그래서 저장을 합니다. 그럼 컴파일 하는데 프로그램이 문제 없는지 확인을 할 거고요. 문제 없는지 확인을 완료가 되면 컴파일 완료라는 게 뜰 거고요. 그 다음에 업로드까지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미리. 근데 나중에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이 부분 다 연결을 하드웨어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 연결이 되고 USB 꽂으신 다음에 체크하시고 이것까지 업로드를 하시는데 업로드 할 때는 항상 툴의 포트 부분에요. 툴의 포트 부분에 컴3이 잘 돼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이 컴3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쨌든 아두이노 우노가 선택이 잘 돼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해주시면은 그때부터 이제 동작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미리 업로드를 해 놓고요. 그 다음에 연결을 해 놓고 전원을 꽂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연결할 때에는 전원을 빼두시는 게 좋습니다. USB랑 아두이노를 연결을 빼놓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만 전원만 꽂아주고 동작을 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USB 이미 그 아두이노에 꽂아놨기 때문에 이 업로드까지만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업로드가 잘 돼 있는 상태에서 하드웨어를 실제로 꽂는 거를 다른 영상으로 직접 찍어서 확인을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아두이노에다가 아까 이 아두이노를 컴퓨터와 연결을 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거를 잠깐 업로드 하는 것까지만 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다시 컴퓨터에서 뺐고요. 여기에 빼고 난 상태에서 저희 이제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요. 우선 이쪽에 있는 필요한 요소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네,
여기에 나와 있는 얘와 그 다음에 브레드보드가 필요하죠. 브레드보드와 이렇게 아두이노 두 개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옆에 놔두고 그 다음에 이 전구 같은 경우에 빨간색 전구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전구 하나를 다음과 같이 꺼내고요. 빨간색 전구를 꺼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빨간색 전구 하나만 이렇게 꺼냈는데 잘 살펴보시면 다음과 같이 긴 게 있고요. 한쪽이 이쪽 게 지금 오른쪽 게 긴 거고 왼쪽 게 짧은 거네요. 그쵸? 그래서 이 전구 하나와 그 다음에 스위치 하나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스위치 버튼 하나를 누를 때 딸깍딸깍 이렇게 소리 나는 거를 하나를 챙깁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연결을 하기 위해서 이 저항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쵸? 전구가 터지지 않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저항에는 글씨가 특별히 적혀 있지가 않은데 여기 적혀 있네요. 10kg 라고 하는 저항과 그 다음에 그럼 또 하나가 이제 10kg가 아닌 다른 저항이겠죠. 그래서 열어서 보시면 저항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220ohm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가 10kg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220짜리 하나를 떼올 거고요. 이렇게 이거 사용할 거고요. 220은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선 색깔이요. 잘 보이시나요? 이레이지 좀 초점이 맞는데 갈색, 검정색, 금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약간 빨간색이어야 되는데 어쨌든 갈색, 빨간색이 맞나요? 갈색이 맞나요? 어쨌든 220은 이렇게 사용할 거고요. 그래서 헷갈리지 않게 옆에 두는데 전구하고 같이 이렇게 둘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항이 10kg에 해당하는 저항입니다. 그래서 하나를 빼서 10kg 저항은 이번에는 이제 좀 치워두고 반대편에 이렇게 이 스위치하고 두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여기에 전선들을 여러 개를 연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사용할 전선들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전선을 사용하기 위해서 기존에 있는 받은 전선 있죠. 요걸 이제 잘라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끊어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필요한 전선 잘 생각을 해 보셔야 될 텐데요. 필요한 전선은 조금 있다가 저희가 하나씩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그림에서와 같이 똑같이 한다라고 하면 이제 아두이노가 있어야 되고요. 이 아두이노에 이게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줌을 당겨서 이제 저 부분을 연결하는 것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잘 보여야 되니까요. 그래서 좀 당겨서 다음과 같이 좀 조절을 해주시고요. 이 정도로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놔두고 그러면 여기에 이제 첫 번째로는 전선만 연결하는 것을 전선을 연결하는데 먼저 어떻게 할까요? 블링크에 해당하는 걸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전원이 잘 불이 켜지냐 꺼지냐 하는 거를 해보기 위해서요. 그래서 그때는 이 전구와 이 전구 옆에 놔둔 이 저항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구를 저는 지금 전구가요 오른쪽이 더 긴 애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전구를 꽂아줄 때 다음과 같이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겠죠. 저는 오른쪽이 긴 겁니다. 지금 오른쪽 꽂아주고 왼쪽도 같이 꽂아준 다음에요. 잘 꽂혀 있나요? 이렇게 꽂은 상태에서 오른쪽과 저항이 연결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저항을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거 있죠? 이거를 좀 이렇게 구부려 줍니다. 구부려 주셔서 만든 다음에 저항을 여기에 이거 플러스 꽂혀 있는 데 있죠? 여기에 같은 라인에다가 이렇게 하나를 꽂아줍니다. 꽂은 거 보이시나요? 플러스하고 같은 라인에 지금 꽂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쪽은 조금 여유 있게 다른 칸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얘는 플러스하고 같은 위치에, 그렇죠? 네, 플러스하고 같은 위치에 있고 여기만 이제 다른 쪽에 꽂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꽂혀 있는 상태에서 요 라인에다가 13번과 같이 맞춰서 해줘야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13번과 맞춰서 연결을 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플러스 저항 쪽에 연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빨간색 라인을 이용을 해서 이쪽에 이 저항 끝나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꽂아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럼 이 빨간색 라인은 저 아두이노 13번에다가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3번에 연결했죠?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그라운드를 연결하기 위해서 검정 라인이라든가 아니면은 파란색 라인을 사용해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인이 생각보다 검정색이 몇 개 있긴 한데요, 메인 검정색 라인을 찾아서 그라운드, 여기에 있는 그라운드요, 그라운드에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그라운드 쪽에 한번 연결을 해줍니다. 그라운드 연결을 하고 그라운드 연결을 했습니다. 그쵸? 그 상태에서 이제 또 전선과 이 전구와 얘가 그라운드가 연결이 돼야 되니까요, 또 하나의 검정 라인을 찾아서요, 이번에는 여기에 있는, 이거 좀 어려운데요, 이쪽에 이쪽 마이너스가 있었던 방향이 있었죠? 거기에 하나를 꽂아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그라운드에다가 하나를 꽂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조금 있다가 이제 동작되는 걸 확인을 하고 연결되어 있는 걸 한번 화면으로 전체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를 또 뺐다가 연결했다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두 개 들어서 보여드리면 될까요? 13번 라인에 빨간색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 저항과 연결돼서 플러스 쪽에, 그 다음에 다시 마이너스 쪽에다가 까만색 라인이 이쪽으로 와서 이 그라운드가 이쪽 그라운드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 화면에 그렸던 거를 그대로 똑같이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잘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그럼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기에다가 아두이노 다음과 같이 컴퓨터에 연결된 USB를요 여기에 이렇게 연결을 해주십니다. 네, 연결을 했는데 저렇게 갑자기 불이 훅 튀면 안 되는데요, 뭐가 문제가 있을 건데. 그러면 다시 한번 연결을 잘 해서 보면은 잠깐적으로 그냥 불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뭐 전원이 나간 게 아니라 이렇게 이제 연결을 하고요. 연결이 다 돼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러면 또 설정을 해줘야 될 게 뭐냐면, 연결됐다고 해서 동작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불도 안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뭘 해줘야 되느냐, 아까 저희가 했었던 블링크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 내용 있죠? 그 블링크라고 하는 프로그램 내용을 그럼 컴퓨터에서 이제 실행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블링크라는 파일을 이제 하나 열어서 확인을 할 거고요. 저희 그 아두이노 프로그램 내용 중에서 열기에서 저희가 했었던 블링크라고 하는 파일을 저는 열어서 얘를 업로드를 이제 하겠습니다. 컴파일을 잠깐 했고요. 저는 컴파일이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블링크를 컴파일이 완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업로드를 합니다. 업로드를 하면 저 아두이노가 깜빡깜빡 할 겁니다. 뭔가가 저기 깜빡깜빡 했던 거 보이죠? 그래놓고 불이 켜졌다가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하는 게 잘 동작을 하면 그럼 연결이 이제 잘 됐구나 라고 파악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연결 잘 됐는지를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요, 저는 잠깐 이걸 빼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는요 13번 라인에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13번 라인에 연결되어 있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상 저희가 수업을 하면서도 참 어렵게 보여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선 연결은 저희 그림 그려놨던 아까 프로그램 할 때 그림 그려놨던 거 있죠? 그 부분을 잘 활용을 하셔서 똑같이 잘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아직 그 상태에서 바로 제가 잠깐 버튼을 바로 눌러서 지금 끄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다시 아까 스위치 저희 실습 이 영상을 바로 앞단에서요 스위치 돼 있는 그 부분을 저는 컴파일을 하고 이 아두이노에다가 업로드를 잠깐 해놓고 전원을 빼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깜빡이고 있고요. 업로드를 이제 합니다. 그럼 이 부분이 이렇게 깜빡깜빡합니다. 그쵸? 그러고 업로드가 된 상태로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여기 남은 두 개를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연결하기 위해서 잠깐 아두이노 전원을 빼주고요. 아두이노 전원을 잠깐 뺀 상태에서 이제 마저 다시 관련된 전원 연결하는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관련된 전원 연결은 또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번에는 2번 라인에다가 그러한 내용을 좀 버튼을 연결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쵸? 화면에 다 안 들어오는데요. 잠시만요. 네, 얘를 연결을 한다고 했습니다. 얘를 꽂기 위해서는 이게 옆에가 길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얘네들은 연결되어 있는 게 이거와 이게 지금 여기하고요. 이게 잘 안 보이겠네요. 네, 지금 보시면 버튼이 있는데 이걸 뒤집어서 보시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럼 누가 보더라도 이쪽 왼쪽 게 이렇게 통과가 돼서 이쪽으로 연결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네, 이렇게가 연결이 되는 거고, 결국은 버튼을 누르는 순간 이거 두 개가 연결이 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옆에 있는 두 개가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옆에 두 개를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꽂아야 됩니다. 이렇게 뒤집었을 때 이렇게 고요. 이걸 다시 이렇게 뒤집어서 네, 이쪽에 꽂아 주셔야 됩니다. 꽂으실 때도 이렇게 위로 꽂으시면 안 됩니다. 이 5개 있는 라인에 5개 있는 라인이 아니라 여기 이렇게 띄워서 요 가운데 이렇게 벌어져 있는 라인에 맞춰서 얘네들을 이렇게 세게 꽂아 주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잘 꽂혀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네, 잘 꽂혀져 있으니 너무 좁게 됐나요? 너무 좁게 된 것 같으니까 다시 빼서 조금 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멀리 하기 위해서 좀 옆으로 가서요 다시 이쪽에다가 좀 멀리 꽂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세게 꽂아주고요. 꽂아주고 난 다음에 이제 여기에 연결되는 부분을 확인을 해보면 선 연결해줘야 되는 게 2번 라인에다가 2번 라인이 왼쪽에 연결이 되면 되고요. 왼쪽은 그라운드로 빠질 때 이 저항을 연결해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쵸? 그래서 2번 연결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서는 녹색 라인을 이용을 해서요. 녹색 라인을 이용을 해서 저는 여기에 2번을 꽂고요. 0번, 1번, 2번 세 번째 칸입니다. 꽂고 그 다음에 이쪽에 2번 라인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 연결되어 있는 이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맞춰가지고 꽂아줍니다. 네, 그 다음에 이어서 저항을 연결해야 되기 때문에요. 이 저항도 또 구부려줘서 다음과 같이 좀 꽂기 쉽게 만들고 난 다음에요. 이 저항을 이렇게 꽂아주고 또 그라운드에 갈 수 있도록 하나를 더 옆쪽에다가 빼서 꽂아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꽂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이 라인에 맞춰서 또 그라운드로 빠져나가는 라인을 해줘야 되겠죠. 솔직히 이게 길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저쪽에 그라운드에 꽂아도 상관은 없긴 합니다. 근데 그러기에는 좀 안 좋을 수가 있으니 지금 여기에서는 직접적으로 바로 안 꽂고요. 이거는 좀 짧은 파란색 라인으로 해서 이 라인에 저항 끝에 부분에 이 부분을 그라운드로 가게끔 하겠다라고 해서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하나만 남았죠? 플러스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쵸? 그래서 잠시만요. 위치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플러스 연결만 해주기 위해서요. 또 하나의 빨간 라인을 꺼내서요. 반대쪽 스위치 라인에다가 이렇게 꽂아주시고, 그 다음에 얘는 5V에 꽂아야 되죠. 그래서 5V에 해당하는 것을 여기에 5V 라인에다가 그라운드 옆에 있습니다.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V에다가 꽂았죠. 잘 꽂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5V 라인에 꽂았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그렇게 꽂은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이제 다 꽂았으니 한번 동작하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컴퓨터에 있는 USB를 꽂아 주시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컴퓨터가 좀 멀리 있어서 이렇게 자꾸 끌어오기 때문에요.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스위치를 눌러주면 불이 들어오고, 다시 떼면은 불이 꺼지고, 스위치를 눌러주면은 켜지고, 아니면은 다시 꺼지는 것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쵸? 그래서 원래 이제 연결되어 있는 거를 좀 더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또다시 빼서 한번 살펴보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미 그 앞에 화면으로 해서 어떻게 연결하는지는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대로 저는 이 상황을 하나하나 연결을 했었던 거고요. 연결이 잘 된 경우에는 얘를 눌렀을 때 불이 들어오고, 다시 떼면 꺼지고, 누르면 켜지고, 떼면 다시 꺼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도 똑같이 불이 들어오는데요. 얘는 원래 13번 LED입니다. 그래서 얘도 13번 LED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누르면 여기에도 불이 들어오지만 이쪽까지도 같이 불이 들어와 있고요. 다시 떼게 되면은 그 불이 꺼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 있는 블링크에 해당하는 예제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렇게 푸시 버튼을 이용을 해서 LED를 켰다 껐다 하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만들어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만들었던 걸 가지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거와 똑같은 연결을 해 보았고, 그 다음에 연결은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여기에서 2번 라인을 이렇게, 그리고 5V를 이쪽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는 10kΩ 저항을 연결하고 얘를 그라운드로 뺀 다음에 그라운드로 연결했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라인을 이용을 해서 이쪽에 전원이 연결되게끔 해서 이쪽에 220옴 저항을 플러스 쪽으로, 그리고 그라운드를 이쪽으로 빼서 연결한 것을 만들어 보고, 시뮬레이터와 똑같이 한 다음에 그 컴파일하고 아두이노에다가 업로드를 완료를 해서 누르고 불 켜지고 떼면 꺼지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었었습니다. 저는 요거를 했었고요. 여기를 눌러서 컴파일을 완료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하는 순서를 취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부분을 하는 게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특히 컴퓨터학과 분들도 전자정보통신 쪽이 아니시라면은 이렇게 하드웨어를 실제적으로 꽂는 거를 해보시기가 어렵거나 경험을 안 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을 앞으로 저희 수업 시간에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어서 또 말씀드릴 사항은 이러한 것들을 밝기 조절하는 거를 스위치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한번 저희가 온라인으로만 만들어서 동작이 되는지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해보시는 거는 과제로 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는 오늘 만약에 이제 과제는요, 메모장에다 먼저 작성을 한 다음에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예제 2번에 해당하는 푸시 버튼을 제어하는 LED, 푸시 버튼이 아니죠. 얘는 제목을 제가 잘못 적었는데 이 스위치를 가지고 가변 저항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가변 저항을 이용한 LED 밝기 조절하기 라고 하는 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이 부분을 저는 온라인으로만 뭐라 그래야 되죠? 시뮬레이터로만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신 것들을 각각 촬영을 하셔서 동작이 잘 되게 하는지를 한 것을 저한테 저희 사이버 캠퍼스에다가 업로드를 해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업로드하는 날짜는요, 저희 수업하는 이 수업 날짜가 지금으로는 14일입니다. 그쵸? 그래서 14일이기 때문에 14일날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하기 때문에 1호부터 그 주 일요일인 9월 20날까지 과제를 꼭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월 20일 밤 12시까지 해서 과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희 사이버 캠퍼스에서 과제 제출을 할 수 있도록 저도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요. 아마 아까부터 수업을 했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세션이 종료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로그인을 다시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버 캠퍼스를 가서 저 이제 첫째 과제 제출하시는 거를 제가 작성을 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14일날 하는 수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과제를 제출해 달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과제 제출하시는 거는 스위치죠. 이거는 가변저항입니다. 가변저항 이렇게 돌리는 스위치를 이용하여 불의 밝기 조절하기 라고 하는 과제 제출을 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과제 제출 기한은 9월 20일 밤 12시까지입니다. 그쵸? 그래서 이 내용을 저는 작성을 해두고 실제적으로는 9월 20날까지 제출하실 수 있도록 21일날 영영치료회의지 9월 20날 밤 12시가 되죠. 그렇게 하고 파일 업로드 하는 거는 용량을 최대가 100메가입니다. 그러니까 조절을 잘 하셔서 아니면은 100메가보다 넘어간다 하는 경우에는 유튜브에다가 영상을 업로드 하신 다음에 그 링크를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저는 저장을 해놨으니까 이거를 과제를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제 제출에 대한 얘기를 드렸으니까 이제 이 부분을 저는 온라인으로 시뮬레이터로는 어떻게 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 설명드리고 오늘은 마칠 예정입니다. 다음과 같이 필요한 부품은 LED와 그 다음에 50kΩ인데 이거 그냥 10kg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10kΩ 저희 가지고 있는 걸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포텐시엄 미터라고 하는 게 그 가변저항 소리 볼륨 조절하는 그거 역할을 하는 애고요. 그 다음에 얘는 470ohm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는 그냥 저희 220 그 일반적인 아까 전구 사용했던 그 저항을 그대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도 이 부분이 선택이 잘 안되는데요. 왜 이렇게 선택이 안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도 220ohm입니다. 그렇게 하고 요 펄스파 변조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저도 다음 수업 시간 때 이걸 하는 거를 하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포텐션 미터는요 연결을 왼쪽에는 5V 가운데를 A0 오른쪽을 그라운드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죄송합니다. 이 뒤쪽인데요. 가운데를 A0에 왼쪽을 5V에 그쵸? 5V라서 이쪽에 보면 5V 연결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는 그라운드에 연결을 해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전구 연결은 9번 라인에다가 연결을 해서 220ohm 저항과 플러스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그라운드로 빠지게끔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코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코드 내용도 지금 말씀을 드리면 A0에 연결이 돼 있다. 그 다음에 볼륨은 0으로 하겠다 우선. 그 다음에 LED P는 9번 라인에 연결이 돼 있답니다. 그 다음에 9번 라인만 아웃풋인 거죠. 그 다음에 이 볼륨 조절을 A0에서 할 겁니다. 그럼 A0에서 아날로그 리드를 이용해서 현재 값을 읽어드립니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값을 읽어드리는 거고요. 이 값이 들어올 수 있는 범위는 0부터 1023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불빛이 비추는 9번 라인은요 아날로그는 아니지만 펄스파 건조라고 해서
디지털 아날로그 형태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0부터 255까지 제공을 하고요. 0부터 1023에 해당하는 거는 4로 나누어지만 0부터 255로 범위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 범위에 따라서 빛을 라이트를 해줘서 불의 밝기가 바뀌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코드가 되어 있는 거고요. 펄스파 변조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그림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수업 시간이 되게 길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제 이거를 해봐야 됩니다. 해보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이 부분에요. 또다시 첫 페이지로 간 다음에 새로운 회로를 또다시 작성을 해주고요. 여기에 필요한 거는 아두이노와 브레드보드, 그 다음에 LED 저항, 전구, 그 다음에 레지스터 하나, 두 개, 이번에는 분압기라고 하는 이거 있죠. 이렇게가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는요, 하나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요, 네, 50kΩ이라고 하는 포텐셜 미터입니다. 그쵸? 50kΩ이라고 하는 포텐셜 미터이기 때문에 얘를 눌렀을 때 얘를 250이 아니라 50kΩ에 해당하는 포텐셜 미터로 바꿨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저항은 하나만 있으면 되네요. 그럼 하나 선택해서 딜리트하고 이 저항은 220을 사용하시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쵸? 그래서 220kΩ이 아니고 그냥 옴입니다. 그럼 이제 얘네들을 연결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전구 연결을 하기 위해서요, 먼저 좀 키워서 전구 연결은 이쪽에, 근데 좀 잘 보이면 좋으니까 좀 돌려서 해 또. 그럼 이제 왼쪽이 플러스입니다. 그쵸? 그래서 왼쪽이 플러스니까 이쪽에 플러스가 되기 전에 레지스터 있었던 애를, 그쵸? 얘를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한번 이렇게 돌려주고 이렇게 하면은 플러스 방향에서 연결. 그럼 얘가 이제 플러스로 가면 되겠죠. 네, 플러스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얘는 전구 연결이기 때문에 9번에다 연결한다고 했었나요? 네, 그래서 얘를 잠깐 지우고요. 얘는 9번에다가 연결을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냥 연결하면은 좀 잘 보이기 힘드니 이렇게 좀 돌려서 저는 9번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컴퓨터를 연결하는데 업데이트를 안 했더니 1시간 대기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9번 라인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플러스까지 연결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그라운드로 빠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라운드로 빠지게끔 해줍니다. 그 다음에 그라운드 연결이 이쪽에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전구만 연결을 해놓고 9번이 정말 불이 들어오는지를 먼저 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코드 내용을 잠깐 보시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9번 핀이다. 네, 13번 핀이 아니고 9번 핀이죠. 그래서 9번 핀을 연결했는데 잘 되느냐를 좀 봐달라. 네, 하게 되면은 네, 9번 라인으로 해서 원래는 이렇게 되고요. 이번에도 좀 돼야 되는데 갑자기 9번 라인이 그라운드가 불이 안 들어오네요. 네, 죄송합니다. 또 한번 확인을 잠깐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코드에 9번 라인 네, 아웃풋을 하겠다. 바꿔볼까요? 혹시 9번 연결 안 됐나 라고 생각이 되니 얘도 한번 13번으로 다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코드에서 13번 연결을 하고 죄송합니다. 이 코드를 바꿀 때는 9번을 바꿀 때 요거만 바꾸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9번 여기도 9번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게 문제가 있었네요. 그래서 9번으로 저는 다 바꿔줬기 때문에 얘도 9번으로 다시 해주고요. 그 다음에 코드 내용이 9번으로 얘 9번이고 얘도 9번이고 얘도 9번인지 잘 확인을 했으니 이제 시뮬레이터를 실행을 하면
불이 깜빡이는 거 볼 수 있죠. 아, 그래서 잘 연결이 됐구나 라는 걸 먼저 확인을 하시고, 아직 이 연결만 했습니다. 아직 얘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 키는 애 있죠. 얘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연결하는 게요. 연결하는 거를 화면상으로 나와 있는 거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네, 맨 왼쪽 플러스, 오른쪽 마이너스, 가운데를 0번에 연결했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거를 이쪽에다 이렇게 딱 꽂고요. 그 다음에 왼쪽이 플러스였습니다. 그래서 왼쪽을 플러스에다 연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에 연결을 해주고요. 바로 연결해줘도 되긴 합니다. 근데 네, 플러스 빠져나오는 것도 여기에서 이쪽에 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쪽으로 플러스 가게끔 하겠다라고 해줘도 되겠죠. 가능하니 이렇게 좀 따로따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그라운드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럼 여기를 누르고 그라운드로 가게끔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만 A0에 연결됐으면 되니까 가운데 눌러서 A0에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림 그려져 있는 거하고는 좀 다르게 그렸지만, 네, 요거하고 똑같은 형태로 얘네들을 다 만든 거고요. 다 만들었으니 이제 코드 내용을 설명을 드렸다 싶은 내용, 코드 내용으로 이 내용을 복사해서 코드에다가 다 지우고 붙여넣기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진 걸 가지고 이제 시뮬레이터를 실행을 해주시면, 불 밝기가 여기 있는 거고요. 얘는 좀 더 이쪽으로 하면 어두워집니다. 그쵸? 가운데쯤으로 하면 조금씩 밝아진 것 같고, 이 끝으로 하면 더 밝아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쯤으로 오면 좀 어두워지고 완전히 꺼지게 되는 것을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이쪽으로 돌리는데 꺼지고 이쪽으로 돌리면 켜지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두 개를요, 나는 이쪽으로 돌렸을 때 꺼지고 이쪽으로 돌렸을 때 켜지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이거 플러스와 그라운드 순서를 바꿔버리면 됩니다. 그럼 플러스를 이렇게 그라운드로, 얘를 플러스로 바꾸시게 되면요, 이제 바꿨으니까 바꿔줘야 되겠죠, 색도.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 이제 얘를 실행하고 나면은, 네, 이쪽으로 돌렸을 때 더 꺼지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키우면 점점 커졌다가 더 돌리면은 더 밝아지고, 다시 줄이면 어두워지고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이렇게 생긴 스위치를 눌렀다 뗐다 하는 버튼과 그 다음에 가변 저항을 이용한 버튼을 이용해서 얘를 켜졌다 꺼졌다, 혹은 되게 밝아졌다가 적당히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 하는 것들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원래 수업 준비한 내용은 뒷부분에 거의 한 14페이지가 더 있는데, 수업 분량이 너무 많거나 그 다음에 실습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첫 수업에서부터 천천히 진도는 되게 빠르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적당한 범위를 끊어서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과제 이렇게 만든 거 있죠? 이렇게 만든 거를 제가 영상을 찍었던 것처럼 하나하나 꽂는 거를 보여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누가 했다라는 걸 보여야 되니까 꽂아 놓은 거를 다 해놓은 상태에서 컴퓨터까지 연결을 하셔서 업로드를 했을 때 얘가 잘 동작하고 있는 것만 영상을 찍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혹시나 인터넷으로 해서 다른 분이 한 거를 가져오거나 아니면 다른 분이 했던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업로드를 하실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기기를 제대로 만들어 놓은 거 옆에다가 본인의 학번과 이름이 적혀 있는 종이를 하나를 옆에다가 두시고, 아니면 뭐 A4지에다가 그 내용을 쓰시고 배경으로 깔아 두시면 되겠죠. 그렇게 하시고 얘네들을 다 연결한 걸 동작하는 것을 실제로 손으로 돌렸다가 껐다 하는 거를 영상으로 과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과제 제출 날짜는요, 저희 수업하는 14일부터 해서
20날 밤 12시까지 영상을 여기에다가 사이버 캠퍼스에 과제를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상 파일이 크다 하는 경우에는 네, 유튜브 계정을 만드셔서 유튜브에다가 본인이 찍으신 영상을 업로드를 하신 다음에 그 링크를 여기에다가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3주차 수업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많이 어려울 테지만 네, 앞으로도 잘 따라와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도 코로나가 좀 많이 심각하니 다 주의하시고 조심하셔서 다니시고 그 다음에 과제도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수업은 하도록 하겠습니다.